그런 얘기 안 합니다. 중소기업 가서 열심히 도전해갖고 대기업 만들어봐. 무슨 그런 꼰대 얘기입니까? 중소기업을 내가 왜 대기업으로 만들어? 여러분이 기업의 오너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을 발휘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쉬는 취준생 증가 현상,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냥 쉬는 취준생이란 뭐냐? 신문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죠. 취준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쉬는 취준생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계속된 어떤 낙방으로 무기력증에 빠져서 다시 도전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 무기력증에 의해서 쉬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뭐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기업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좀 쉬겠다, 아니면 뭐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흔히 꼰대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들은 좀 질타하기도 하죠. 뭐냐면 될 때까지 재도전을 해야지. 그거 좀 안 됐다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말이 되나?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데 가서 도전을 해야지. 네가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좋은 데 못 간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돈이라도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뭐 이해한다, 공감한다 하면서 또 위로를 하지만 또 그건 너무 또 감성적이어서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라이프 코드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취준생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밑에 깔려있는 핵심 가치관부터 짚어드릴게요. 목적주의라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기업, 대기업, 인류기업에 취직한다는 목적을 두고 역산하는 거죠. 그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치밀하게 공부해서 그거를 딱딱딱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뭐 스터디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난 대기업에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잘 산 하루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은 대기업에 가면 되게 아주 잘 산 인생. 근데 이제 반대는 뭡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했는데 못 갔어요. 대기업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모든 하루하루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뭐겠어요? 그 모든 하루가 이제 다 의미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 가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공허한 거죠. 정말 허심쓴 거죠. 허무한 거죠. 정말 나의 그 수많은 몇 개월, 몇 년은 진짜 전부 다 공허하다. 심지어는 이거를 막 고등학교 때로까지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가고 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일단은 좋은 기업에 취직한다는 그 종착점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한 공부도 다 무의미하다. 대학 간판 딴 것도 다 무의미하고, 대학 가서 한 모든 뭐 활동, 스터디 다 무의미하다. 모든 과정이 다 공허하니까 진짜로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가장 이제 큰 타격이 오는 두 번째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목적을 두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요. 요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슨 기업에 취직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된다. 그걸 다 했어. 근데 뭐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럼 뭐겠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결국 목적으로 연결 못 된다는 가장 큰 원인은 내 노력의 부족 아닌가. 그러면서 자책에 빠져버리죠. 지금까지 시간 낭비했다라는 어떤 공허감과 다 내 잘못이라는 자책감이 결합되면서 아무리 꼰대들이 뭐라고 해도 다시 하기 싫죠. 진짜 다시 하기 싫은 거예요.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공허감과 자책감, 이 두 개는 인간한테 엄청난 타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쉬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쉴 수밖에 없다. 다시 왜? 이 목적주의라는 걸 가지고 봤을 때 대기업에 못 들어갔다는 것, 내가 원하던 기업에 못 들어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공허감과 어마어마한 자책감을 주기 때문에 못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럼 그냥 쉬는 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게 맞다는 거냐? 그냥 이렇게 취직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거에 가장 근반에 뭐가 있죠? 지금 말한 목적주의적 사고가 있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세뇌되어 있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간다. 그걸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잘 산 하루. 공부를 대충 했다. 못 산 하루. 그 하루를 차곡차곡 쌓여서, 저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연결이에요. 반대 화살표 보세요. 그 하루하고 쌓여서 날 좋은 대학에 갔다. 3년 동안 알차고 의미 있는 3년. 못 갔다 3년 내다버린 공허한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뭐 인터넷 강의니 뭐니 다 있다, 계획도 철저했다, 근데 안 했다? 그럼 누구의 잘못? 오로지 나의 노력의 잘못, 자책. 똑같잖아요. 어쨌든 목적을 딱 정하고 하루하루를 그거에 맞춰서 사는 거,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이런 감정 느끼는 거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목적주의를 근반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목적주의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요? 저 목적주의가, 제가 아까 세뇌란 표현을 썼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사실 그 전부터 현대인들이 굉장히 오래도록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한 삶의 방식인데, 그게 그냥 고작 한 100년도 안 된 고성장 시대의 착시라면요?
저거는 인간이 삶의 의미 가치를 느끼는 그런 메커니즘이 돼서는 안 된다면요. 그냥 주장이 아니고요. 나쁜 거니까 되면 안 돼요가 아니고요. 애초에 인간이랑 맞지 않는, 인간은 저런 식으로 이 의미 가치 메커니즘을 느끼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느껴요. 근데 고성장 시대에 쓱 그거 아니야. 인간은 이렇게 느껴. 목적을 달성하면 의미 가치를 느껴. 굉장히 교묘하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목적을 달성하면 의미 가치를 느껴. 거꾸로 달성 못했으면 의미 가치 못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자체에 되게 심각한 오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오류가 있느냐? 일단 그냥 여러 가지 오류가 너무 많은데 그건 강연 콘서트 풀 버전 보시고 일단 핵심적인 두 개만 짚어볼게요. 이 취준생과 관련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그랬죠? 대기업 취직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에 연결을 딱 했어. 뭘 할지가 나와. 스터디 뭐 하고 시험 준비 뭐 하고 다 나와. 그럼 하루로 완전히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뭐라고요? 그대로 공부했는데 실패했으면 오로지 내 노력의 잘못이다. 일단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는 있어야 돼요. 진짜 노력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는 취준생들 중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유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안 됐을 때 그때 정말 무기력 오고 진짜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 데는 자책감이 밀려온다고 했잖아요. 이 전제는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완벽했고 노력을 다 했는데 근데 안 됐으면 노력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보는 다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대기업 가는지 방법도 다 있다니까요. 근데 노력을 안 했으면 다 제 잘못인 거잖아요. 방법과 정보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정말 여러분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모든 사회의 변수를 다 계산해서 그걸 알고 연결한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해요. 대기업에 가기 위한 완벽한 하루 준비? 이 연결은 불가능하다고요. 인터넷에 널린 정보들 그건 인터넷에 그냥 널릴 수밖에 없도록 단순하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단순한 거. 마침 여러분이 시험 봤는데 점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기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단순화해서 납작하게 입사 시험 하나로 뽑는다고 해봐요. 하나를 틀린 거야. 딱 하필이면 그때 정말 초천재 101명이 거기에 응시해서 101명이 다 만점을 맞아버린 거야. 여기 정원은 50명인데 101명이 가서 만점을 맞아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100점을 맞아버리면 되죠. 그건 자꾸 말도 안 되는 가정이고 하나 틀린 것도 이미 위대한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검색했던 정보에서 10개 틀리고 20개 틀린 선배도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안정권은 10개 정도 이하면 충분함.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건데 갑자기 이번에 천재들 101명이 몰릴 거란 변수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천재가 아닌 저를 탓해야죠. 아니 제가 천재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아세요? 선천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도 제 잘못입니다. 선천적인 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뭐 그걸 따져가지고 우리 부모님 유전, 우리 가족의 잘못입니다.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변수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꾸로 30개 틀렸는데 합격한 과거 선배가 있겠죠. 그 선배는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시험 하나 가지고 경쟁률 몰리는 거 하나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면접을 봤는데요. 마침 제가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기업에서 딱 뽑고자 하는 인재의 상이 갑자기 변할 때도 있어요. 올해는 이런 상을 뽑아야겠다. 작년까지는 우리 기업에는 이런 인재가 맞다고 했는데 마침 올해는 뭐 심지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위에 있는 사장의 변덕일 수도 있어요. 또는 기업의 풍토가 마침 내가 응모할 때 변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마침 고부서에 해당하는 딱 그 상에 필요한 나머지 인원은 다 갖춰졌고 마지막 팀원은 다른 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았던 모든 통계는 마침 그 애는 안 맞을 수도 없어요. 그럼 제가 되게 운이 더러운 거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변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가끔 내가 너무 운이 없었어. 그거를 그냥 럭키라는 단순한 표현을 하지 말고요. 정말 수많은 변수가 나랑 안 맞을 때가 있다. 이게 논리적인 운이 없었다가 돼야 돼요. 다시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이 범용적으로 알려진 모든 정보를 다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변수와 복잡성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었잖아요. 이게 다 조합돼요. 경쟁률, 그 회사의 갑자기 변한 상, 위 사장의 변덕, 그 팀의 구성원 중에 마지막 한 조각인데 그건 정말 다른 걸 요구하는 등등등 모든 게 합친 거기 여러분의 선천성 마침 그날 입사 원서 보러 갔는데 아침에 마침 넥타이가 하필이면 어머니가 다리다 타버려서 다른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팀장이 보기에 그 넥타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팀장이 생명이라서 그 넥타이가 잘못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상 점수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졌다거나 이걸 다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인상 주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그 위에 있는 팀장은 살짝 퉁퉁한 애가 우리 팀에 맞았다라는 말도 안 되죠. 그냥 그래도 어쨌든 인지학적 자기 통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변수를 다 나열하잖아요. 제가 그냥 오늘 있잖아요. 밤샐 수 있어요. 다시 저는 기업을 해봤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는가.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그 수많은 변수를 다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완벽하게 길은 있었고 실패했으면 이건 다 내 노력의 문제다.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거 보신 분이 취준생이잖아요. 나중에 이거 그 대기업 취준 문제 많이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능력주의라고 해요. 능력주의. 요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전 세계적인 지금 거대 담론이 된 거 아세요? 능력주의가 뭔지 아세요? 오직 개인이 잘 됐으면 그 사람 능력, 그 사람 노력, 그 탓 안 됐어도 오직 그 사람 노력, 능력 다 그게 아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세계 수많은 석학들이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수많은 돈 많이 번 사람들, 수많은 합격자들, 불합격자들 다 검색했더니 진짜로 운. 자, 다시 운이라고 하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신령님께 기도해. 그게 아니라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건 이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 목적주의가 그 능력주의를 만들어낸 거고요. 다시 목적주의는 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왜 세뇌시켰는지 아세요? 심플하잖아요. 저기 목적이 있어. 그걸 딱딱딱 역산해. 완벽한 하루가 나오잖아. 그 하루를 잘 보내. 하루가 딱딱딱 축적되잖아. 목적이 달성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 안 됐어? 다 네 능력 탓이야. 안 됐어? 연결이 덜 됐나 보지. 네가 스터디나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나 보지. 정보 파악 다 했니? 아, 그럼 네 노력이 잘못된 거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성장 시대에 항상 말했던 거죠. 노오력. 저는 그 노오력이라는 비꼬는 밈이 생긴 게 너무 좋아요. 그놈의 꼰대들이 맨날 노오력. 여러분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느낀 거죠. 나 노력할 만큼 다 했는데 진짜 내 노오력 문제 맞아? 꼰대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말은 노오력이 부족해서야. 비꼬는 게 맞고요. 비꼬는 정도가 아니라 팩트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무기력에 빠져서 다 내 잘못이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능력주의는 환상이고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고성장 시대의 목적주의만이 아니야. 세상은 심플해. 세상은 단순해. 다 네 탓이야. 다 네 탓이야. 선천적인 것도 네 탓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다 네 탓이야.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완전한 연결이라면 여러분이 자책하는 것이 맞는데 저것은 애초에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가지의 변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연결을 결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무기력에 빠져들이는 것은 저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코드 스타일이죠. 논리적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뇌당한 이 목적주의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오류 없어. 이거 완벽한 가치관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호도한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오류도 말씀드릴까요? 자, 결국 이 목적주의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다시 이쪽 화살표.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야 의미 가치 있는 삶이 있고 착착착 쪽에서 하루가 딱 나오고 이 하루를 축적해서 다시 이쪽 화살표. 이 목적을 달성하면 너는 굉장히 성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거꾸로 말하면 뭐죠? 저 결과를 달성 못하면 너는 완전히 무의미한 삶. 아까 말했죠. 왜 도전 안 하고 있다고요? 나의 지난 3년, 고등학교까지 확장하면 10년이 다 무의미하고 인생 날린 것 같다. 근데 그 도전을 어떻게 다시 합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결과를 완성했을 때에만,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에만,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삶이고 실패했다면 그 10년, 3년은 모두 다 무의미하다는 대단히 단순하고 폭력적 발상이죠. 의미,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 어디서 들어봤던 되게 오그라들고 따뜻한 말씀하시네요. 제 스타일이 그런가요? 우리 라이프 코스 스타일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풀 버전을 보고 싶으면 강연 콘서트 보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선언해 드릴게요. 결과는 오히려 의미, 가치의 일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었는지는 과정에서 결정돼요. 목적주의는 환상을 심어줬죠. 결과가 전부다라고. 다시 여러분이 10년을 살았어요. 그 합격 한 번에 대기업에 갔느냐 중소기업에 갔냐 그 한 번에 지난 10년이 말짱하게 다 같이 있어져 버리고 같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말이 돼요? 거꾸로 말할게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도 있죠. 아니 운이 거슬리는 무슨 금수저가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의 아들이야. 그래서 되게 부정한 방법으로 그냥 모든 101명의 천재도 다 제껴버리고 수십만 명을 제껴버리고 합격해버렸어. 걔는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걔는 그 과거에 무슨 마약하고 막 대충 살았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 의미 있고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의미 가치 있는 삶의 수는 재산 순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해봅시다. 그럼 재산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 뭐 이게 말해도 되죠? 이건 그냥 거의 고유명사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회장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사람 1위고 30년 동안 쓰레기 청소부 하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의미 가치 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이에요. 들어보면 좀 이상하죠. 제가 오늘 지금 길게 설명 못해서 그런데 의미 가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요.
정의롭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금수저로 그냥 부정하게 발탁된 그 정의를 말하시는 거죠. 저는 의미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것이 의미 있느냐. 여러분, 결과로만이 의미 있다는 건 그냥 목적주의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인간은 언제 의미 가치를 가장 원래 느끼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아세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과정에 충실할 때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 목적주의가 호도한 거죠. 여하튼 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더 나가서 한 가지만 추격할게요. 여러분, 대기업에 가는 게 정말 목적 정도가 되나요? 이 목적이란 게 뭔지 아세요? 목표랑 목적은 좀 달라요. 목표는 그냥 하나의 지표인 거고, 목적은 계속 제가 말했던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여기 써있죠, 가치 결정 기준이에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대기업 그러죠? 그럼 뭐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출발점부터가 달라진다. 제가 다시 이렇게 할게요. 맞아요. 어떤 그 돈의 액수로 봤을 때 불편함과 편함의 레벨이 많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또는 해외여행 좀 더 갈 수 있고 만난 거 좀 더 먹을 수 있는 좋음과 안 좋음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 봤는데, 근데 그게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냐고요. 대기업 나오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깊게 파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주의는 뭘 마비시켰는지 아세요? 깊게 사고하는 철학적 사고를 마비시켰어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죠. 매스미디어에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간단해. 잠시 시그니에 살면 그 가치 있는 삶이야. 아주 교묘하죠. 명확하긴 해요. 그 전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뭔지 철학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 얘기 나온 김에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철학자들은 일단 이 목적주의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아주 후보 가설 중에 있었는데 고대 철학 이후 탈락시켜버렸어요. 근데 철학자들의 잘못이 있죠. 의미 가치 있는 삶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추상적으로 하고 있을 때 고성장 시대에 쓱 등장했죠. 잠깐 기다려봐. 그 전에 그랬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럼 목적이 도대체 뭐야?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의미 가치가 있어? 애매했어요. 사랑, 평화, 봉사 되게 애매하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쓱 잡히게 해줄게. 고성장 시대 시그니엘이야. 경제적 자유야. 막 숫자로 얘기해주죠. 50억이었어. 아, 이제 100억이 되었네. 200억이 되었네. 200억이 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게. 회사에 안 나가는 거야. 네가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좋은 모습은 맞는데 그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냐고요. 근데 명확성을 가지고 덮어버렸죠. 생각하지 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야. 그 부자들의 웃는 모습만 보여줬죠. 저는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그 뒤에 그 사람들의 공허감은 싹 묻어버리고 이게 의미 가치야. 이게 의미 가치야. 조금만 깊게 들여보잖아요. 대기업 간 거 있잖아요. 편리해요. 좋죠. 근데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우쭐댈 만하냐고요. 다시 삼성 회장이랑 30년 동안 환경미화하신 분이랑 둘이 딱 가서 당신은 환경미화했죠? 전 삼성을 만들었죠? 제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아주 냉철한 자본주의적 생산성으로는 삼성 회장이 환경미화보다 훨씬 더 생산성, 다시 명확성에 속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배 생산성이 있는데 생산성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해 주냐고요. 여러분이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 인터넷 밈 요새 세대들 엄청나더라고요. 명품 입었다고 네가 명품인 줄 알지 마라. 명품 매장 가면 꼭 지가 명품인 줄 알는 직원이 있더라. 되게 비꼬잖아요. 그 안에 되게 다른 통찰이 있어요. 맞아요. 고작 연봉이 내가 얼마 벌었는지가 얼마나 창출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결정하는데요?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던 과정이 결정한다고요. 다른 게 결정한다고요. 근데 그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선명한 이 목적주의가 쓱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인생 단순해. 그러면서 여러분을 호도한 거죠.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잖아요. 대기업 목적 아닙니다. 목적주의들은 조금만 깊게 들어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단순한 오류들이 이렇게 넘쳐나요. 일단 다시 한번 합리화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100% 하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해놓고 그래요 맞아요 대기업 못 가도 나는 행복한 인생, 이거는 합리화고요. 진짜 인생의 의미 가치는 뭔지 아세요? 그냥 내 주어진 삶을 100% 했다면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100% 취준했어요? 잘 살았어요. 저 지금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안 물어봤죠? 대기업 간지 중소기업 간지 안 물어봤죠? 100% 했어요. 취준의 경험을 100% 했잖아요. 그럼 의미 있는 거예요. 떨어졌는데도요?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진짜 삶의 의미는 100% 여러분이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걸로 된 거예요. 취준을 충만하게 했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기업에 갔어요? 우쭐대지 마세요.
명품 거쳤다고 명품 아니라면서요. 여러분들 명품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좀 허름하게 입고 가면 무시하는 거 보고 꼴 보기 싫다면서요. 지가 명품인 줄 알냐면서요. 정확한 통찰이라니까요. 대기업 갔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편리하겠죠. 더 삶에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겠죠. 할 수 있겠죠. 좋겠죠. 해외여행 좀 더 많이 가니까. 좋고 편리한 거지 우쭐대지 말라고요. 당신이 중소기업 다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거꾸로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대단히 불편하죠.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고 안 좋죠. 안 좋을 뿐이고 불편할 뿐이지 그걸로 당신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요. 100% 했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100%안 했잖아요. 반성하세요. 대기업을 못 갔다고 반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100%를 안 했다면 반성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중소기업 가서 열심히 도전해갖고 대기업 만들어봐. 무슨 그런 꼰대 얘기입니까? 중소기업을 내가 왜 대기업으로 만들어? 여러분이 기업의 오너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을 발휘합니까? 10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은 할 거 다 한 거고 나 잘 살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100% 했어요? 떨어졌어요? 무기력하겠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건 수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어요. 지나온 시간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온 시간은 의미 100% 충분해요. 100% 취준했다? 취준의 경험을 내가 100% 다 했다? 100% 살아낸 거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콘서트 얘기 조금만 해드려요.